범성공자와 김중환 아나운서의 경제 경제 포개기! 포개기.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ETF 공부를 하나씩 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ETF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 저희가 한번 경제 포개기에서 얘기한 만큼 맞아요. 최근에 ETF에 대한 관심도 정말 커졌고 네. ETF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맞아요. 수급 자체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ETF 공부를 좀 요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5월 27일. 뭔가 핫한 이슈가 있는 날인데? yes. 진짜 핫한 이슈가 오늘 네, 있습니다. 핫해. 이건 진짜 모르면 간첩. 모르면 간첩. 진짜 모르면 간첩이에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이 5월 27일 수요일인데 코스피가 정말 제대로 코스피 8,000세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8,400까지 찍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 뜨거운 지수 상승장에서 오늘 아마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흔들어 놓을 만한 역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딱 2배로 베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무려 1개도 아니라 16개가 상장을 한 건데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감도 진짜 컸고 반응도 정말 폭발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개장하자마자 코덱스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21% 넘게 폭등하는 등 시세가 엄청나게 좀 쏘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과열된 게 하나 있었어. 과열된 거. 아침에 ETF가 50% 오른 게 있었어요. 작은 펀드 중에 하나가 과열돼가지고 50%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래 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간 게 일시적으로 퉁 튄 게 있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과열과 뜨거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ETF를 다시 한번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ETF라고 하는 건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로 완성된 상품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담겨 있는 주식이라든가 뭐 다른 상품들로 인해서 구성된 게 ETF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그 자산과의 계율이 벌어지면 무조건 빠져요. 네, 원래 아까 SK하이닉스 아침에 얼마 올랐죠? 한 10% 올랐죠?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ETF가 올라가야 되는 건 레버리지니까 20%가 올라야 되는데 50%가 올라잖아요. 그런 것들 건드리면 안 돼요. 반대로 ETF가 계율이 지나치게 빠져서 싸졌다. 네. 그럼 그때는 ETF를 사야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ETF를 뭘 사야 될지, 산 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은 안 산 분들 고민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들고 있지 않아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완벽하게 뽀개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뭘 살지 말지 결정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굳이 왜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었냐라는 의문을 좀 근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배경은 여기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해외 원정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네, 원정 도박도 아니고 원정 투자. 원정 투자. 네, 그동안 국내 법상 한 종목에만 2배로 투자하는 게 금지가 됐었는데요. 홍콩, 미국,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규제가 조금 더 완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한 수익 베팅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짐을 쌌어요. 가령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2배 ETF가 무려 규모가 2,000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금융당국도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 돈이 해외로 새 나가게 두지 말고 세금 혜택도 있는 우리 안방에서 거래하게 하자. 이게 이번 상승의 좀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처음으로 상장이 된 거긴 하죠. 네. 근데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왜 만들어야 되지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근데 신용 투자로 어차피 2배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나라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만들어졌다. 홍콩과 미국까지도 2배가 있고 만약에 내가 3배 그 이상으로 3배, 4배를 거래하고 싶다 한다면 또 법상 영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는 접근까지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제포개기에서 ETF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음해봉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늘 영상과 그 영상을 함께 복귀해보면서 특히 그냥 ETF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 ETF 얘기를 할 거지만 레버리지 ETF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투자처인지 어떻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할지를 다시 또 한 번 점검을 해보면 지금 과열된 연기에 그냥 탑승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탑승해서 투자를 현명하게 낼 수 있으니까 전 오늘 영상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필요한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계속 경고 주의 말씀을 하는 이슈가 여기서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알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ETF 하니까 그냥 이거 하면 돈 많이 벌겠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가 가령 5% 오르면 뭐 내 수익이 2배가 되니까 10%가 되는 어떻게 보면 수익의 돋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주린이라면 명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기존에 있던 코스피 200 같은 지수형 레버리지는 200개 기업이 섞여 있어서 한 기업의 뭐 실적 쇼크가 오거나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버텨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어느 상쇄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공급 계약 차질이나 아니면 그 섹터 자체의 종목 자체에 개별 악재가 터지게 된다면 분산 투자라는 방패가 없이 그 충격을 반대로 2배 처참히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건 또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는 것과 이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첫날 2배로 샀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00이 있는데 네. 100을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2배잖아. 네. 그럼 5%가 올랐어. 네. 그럼 나는 수익이 10%죠. 그쵸. 첫날은 똑같아. 네. 그럼 둘째 날이 됐어요. 네. 둘째 날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 5% 수익이 났으면 내 원금은 105, 네. 레버리지는 100이잖아요. 원래 네. 신용을 쓰면. 그쵸. 그렇죠. 대출을 받으면. 레버리지 ETF는 105잖아, 원금이. 그러면은 5 더 써, 5 더 써. 그래서 레버리지를 105로 만들어. 무조건 2배로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100이 있는데 더블이 됐어. 200이 됐어. 네. 그러면 원래라면 나는 총 자산이 300이고 내 거는 내 자본이 200이 되는 건데 네. 레버리지 ETF는 200 됐어? 더 써, 더 써. 200 질러. 그 점을 좀 명심해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좋아. 네. 그렇죠. 묶고 더블로 가. 그쵸. 계속 더블이니까 이렇게. 수익이 더 좋아. 네. 그런데 언제 안 좋냐? 하락할 때 죽는 거죠. 그쵸. 그냥 올라갔다 빠질 때는 더 큰 속도로 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힘들어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음의 복리 효과 또는 volatility drag라고 하는. 이게 저도 이제 한국에 상장되기 전에 해외에 있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거래를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떤 때는 이게 잘못 타이밍을 맞춰서 장기적으로 물려버리게 되면 그냥 본주 투자한 것만보다 못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 비트코인 사례를 들어보면 비트코인, 네. 네, 코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비슷할 거잖아요. 난 우량주야. 네. 근데 참고로 이 비트코인 3배 레버리지를 해서 깡통 찬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락 변동성을 만들어낼 때요. 눈 뜨면 마이너스 90%가 찍혀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네. 변동성 있다는 맞아요. 거 꼭 감안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 뭐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뭐 저희가 뭐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 저희가 경고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경고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관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요. 증권 계좌에 증거금, 현금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손실은 너가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저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을 막 공부하고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사실 1,000만 원 되게 너무 컸어가지고 그쵸. 증거금을 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은 듣고 막 하더라도 예치하는 게 마음속에 쉽지가 뭐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레버리지 생각했다고? 화끈하시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90%도 경험을 해보고 실제로 경험해보신 거 본인 경험이 없나 제 그랬어요? 경험이죠. 아니 ETF 이렇게 안 사보고 손실도 안 내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마이너스 겪어봤기 때문에 플러스 겪어보고 그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오늘날이 온 거잖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꼭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40분에서 2시간 가까이를 이수를 해주셔야 돼요. 교육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내가 정말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이 아니라 그냥 레버리지 ETF까지도 한꺼번에 맞아요. 탑승할 수 있는 나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재미삼아.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매경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미리미리 들어놓으셔야 된다, 여러분. 교육 안 들으면 아예 못 사요. 이거 2시간 걸리는데 이걸 진짜 그렇죠. 살 마음이 있었다면 네. 오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좋습니다. 늦게라도 뭐 그쵸. 궁금해서 들으시는 거 좋은데 네. 여러분 진짜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육하는데 머리 아파가지고 안 듣고 넘겨가시는 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안 듣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지라고 했던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거기 이 얘기 다 들어있는데 맞아요. 놓치신 분들은
이걸로 들으시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수증 번호가 나오니까 그걸 증권사 어플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공식 저희가 그림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링크 놔뒀어요. 아직도 내가 이술 안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단순히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또 지수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령 코스닥 뭔가 더 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한번 과감하게 코스닥 상승 시즌에 베팅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놨을 때 나중에 내 투자의 배리어를 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교육, 일반과 심화 과정 모두 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국내 레버리지 ETF 교육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교육까지 두 개 모두 해야 되고 그런 만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교육이 아직 안 들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서 재이수해야 한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잠깐 멈춰. 왜 멈춰? 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성향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좀 공격적이냐, 안정지향형이냐, 이거 항상 증권사 어플에서 체크하잖아요. 근데 공격지향형과 안정지향형은 내가 수익에 대한 걸 바라볼 때 그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언제 판단하냐면요. 손실이 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느냐로 봐야 돼요. 맞아요.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레버리지 공격적 투자에 맞춤형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진짜 막 피가 말린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투자할 때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 돈 넣는데 넣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행복한 경우보다 불행했던 경우가 좀 많았던 많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좀 바라보셔서 내가 어떤 투자형인지 사실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8대 운용사가 총 출동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삼성, 미래, KB, 신한, 키움, 한국투자, 한나자산운용, 한국운용까지 8개 메이저 운용사가 총 출동을 했습니다. 총 16개의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뭐가 다른 거고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러면 질문해볼까요? 네. 자, 삼성의 이름 뭘까요? 코덱스, 코덱스, 미래는 타이거. 타이거.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덱스는 삼성이고 타이거는 미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까? 한 번 더 고민해보죠. 자, 그러면 똑같은 두 배의 상품인데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해 볼 것 같은데요. 먼저 삼성 코덱스나 미래에셋 타이거 같은 현물형은요. 실제로 내가 어떤 상품, 아파트 같은 걸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주식이 이 바구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준다고 쳤을 때도 그 배당 수익이 ETF 가격, 순자산 가치에 고스란히 플러스로 반영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키움 같은 경우에는요, 선물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비유했을 때 분양권에 계약금만 걸어뒀다라고 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계약금만 넣어놨으니 주머니엔 현금이 훨씬 더 많이 남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안전한 채권 같은 데에 굴려서 이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까지 여러분들께 투자하는 분들께 매월 월배당 형식처럼 월급처럼 배당금을 준다는 방식이라서 배당 방식부터 운용 방식이 다르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ETF에 대해서는 이해를 먼저 표해야 돼요. 네. 네, ETF, 현물 ETF라고 한다면 이 ETF 규모만큼 현물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를 그만큼 갖고 있고요. 원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진 반도체 ETF라고 한다면 여기서 담아야 될 종목들을 그 비중별로 담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 ETF예요. 요걸 모아둬서 여기 쌈을 싼 다음에 이 쌈을 그냥 상장시켜 놓은 거죠. 근데 레버리지잖아. 네. 그럼 2배면 2배만큼 사면 돈이 2배가 있어야잖아. 네. 그럼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현물에다가 요만큼의 선물이나 옵션 같은 다른 걸로 이거를 추종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파생 상품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그렇게 원래 되는데 이 중에서 특이한 키움이 난 따라갈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네. 난 현물 안 살 건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선물만 산다. 네. 선물만 사면 선물은 뭐가 필요하냐? 증거금이 필요하죠. 근데 증거금이 아까 계약금처럼 20% 정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남은 80%는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내가 채권을 사서 플레이하겠다. 키움이.
키움이 네. 그렇게 말한 거죠. 레버리지 ETF는 왔다 갔다 할 거잖아. 네. 예를 들어 난 처음에 1억을 넣었어. 그럼 연 5%라고 한다면 그 5%가 꾸준하게 나올까요? 아니겠죠?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변동성에 따라서 내 원금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당금도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하실 게 뭐냐면 레버리지 ETF잖아요. 기본적으로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격을 추종하죠. 네. 그러니까 이 배당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이게 오르고 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월 배당 받으니까 나는 괜찮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안 됐다. 네. 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생각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딱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보다가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뭘 더 고르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뭘 좀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선물로만 하면 뭐가 문제냐? 선물은 계속해서 롤오버라는 게 필요해요. 이번 달 만기가 끝났으면 다음 달 거를 사야 돼. 그럼 롤오버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2배로 가고 싶은데 키움이 더 잘 맞춰줄까? 삼성이나 미래에셋이 더 잘 맞춰줄까? 이걸 보는 거죠. 네. 어떤 게 더 잘 맞춰줄 것 같아요? 진짜 2배면? 진짜 2배. 그러면은 삼성이나 미래있어요? 그쵸. 네. 내가 원하는 건 2배인데 키움은 선물로 하니까 2배를 못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월배당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거래가 잘 돼야 돼. 네, 그렇죠. 네, 거래가 잘 돼야지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고 진짜 2배 가격 됐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 2등 어디죠? 삼성 미래세? 삼성 미래. 네. 이번에 설정된 것도 삼성과 미래가 커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은 유동성이 많고 큰데. 그렇죠. 어차피 수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의해서 연동이 돼요. 네. 그럼 유동성이 많은 것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가 빼고 되도록 팔고 싶고 또 레버리지만큼 단타의 그 속도들은 좀 생명으로 살리고 싶다면 확실히 지금 삼성이나 미래에셋 중에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다른 회사들도 그러면 장점이 없냐라고 본다면 펀드잖아. 펀드는 뭐가 필요해? 우리가 주식을 사면 거래 수수료만 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 때 계속 돈을 내야 돼. 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아, 뺏길 것 같잖아. 수수료를 확 좀 더 깎아줄 수가 낮춰주겠지.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 수수료 실제로 이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에 비하면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 가고 싶다라고 할 텐데 네. 잠시만 워워 하고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뭐 2배, 3배 가니까 금방 부자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무서운 함정, 아까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기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변동성의 절벽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상한가에 30%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배 레버리지는 이게 60%까지 증폭이 된 거예요. 뭐 한결을 한번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론상 원금의 60%가 허구에 증발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상장 초기에는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 마감쯤에 항상 수급 자체가 요동치면서 내가 산 상품의 주가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 그때 전쟁 막 터졌을 때 네. 전자닉스가 순식간에 뭐 15%, 20% 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30%, 40%는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하면 여러분들이 뭐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으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15%, 20% 빠졌다가 올라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함정을 네. 설명드릴게요. 올라올 때 2배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김유정 같은 사람들 여기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제가 주린이었을 때 생각도 못했던 건데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음의 복리 이슈입니다. 가령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박스권에 갇혀서 주가가 20% 하락했다가 다행히 다음날 본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25% 반등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그냥 삼성전자 본주였다면 그게 20% 하락한 다음에 다음날 25%가 반등하면 다시 그 전날 가격으로 회귀를 합니다. 맞아요. 본전이죠. 근데 본전으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2배짜리 레버리지 ETF도 그럴까요? 신용 100% 썼다면 어떨까요? 20% 손실 봤다가 다시 본전까지 왔어. 네. 그럼 신용 100%일 경우에는 내 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원금은 그대로. 맞아요. 네. 신용 100% 썼을 때는 그대로예요. 네. 자, 그럼 레버리지 쓰면 이제 어떻게 되냐? 레버리지. 100만 원이었는데 똑같이 주가가 20% 하락했다가 25% 반등했어요. 네. 주식은 20% 반등했으니까 원금 회복했다. 본전 회복했다. 라고 했는데 레버리지는 아직도
10%가 손실되어 있어요. 20% 손실이면 네. 레버리지면 얼마 손실? 40만 4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지금 60만 원이 된 거야. 일반 주식에서 20% 손실이 본전이 되려면 몇 프로 이익? 25%. 25%. 네. 그런데 60만 원에서 그러면 이제 레버리잖아. 그렇죠. 본전이 됐다 그러면 25%에 두 배, 5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60만 원에서 50% 오르면 얼마죠? 60만 원에서 50%면 30만 원. 그럼 90만 원 90만 되네. 원. 그렇죠? 네. 10만 원 손실이죠. 네. 왜냐하면 이건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네. 매일매일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2배로 베팅해요. 네. 100만 원으로 처음에 레버리를 썼다고 하더라도 60만 원을 빠진 순간 레버리 40을 줄여버리고 손실을 확정시켜버립니다. 반등할 때 그만큼 못 먹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도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계좌리 걸음만 하더라도 내 계좌가 정말 눈처럼 녹아버릴 수가 있는 이 수익률 잠식 구조는 레버리지를 저희가 지난번에 경제보객에서도 진짜 자세하게 다뤘는데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그럼 20% 하락만 아니면 좀 이거 계속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착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손실은 아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했을 때 이 음의 복리 효과를 봤을 때 오히려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갖고 있을 때 돈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했을 때 음의 복리 효과를 따라서 어떻게 돈이 녹아내리는지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레버리지는 B 안 되죠.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제자리 걸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돈 자체가 녹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3년원이 너무 잘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를 꾸준히 모으던가 내가 있는 돈 다 샀어. 근데 얘 진짜 더 잘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신용을 써라. 그리고 단기 투자만 해라. 진짜로. 단기로 방향성이 확실할 때만 묶어 더블로 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정말 좋은 이슈가 들어왔어. 어제 마이크론 20% 급등했잖아요. 반도체 갈 것 같다. 이럴 때 잠깐 딱 베팅해서 먹고 나와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그러니까 이거 길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안 돼. 단기는 오케이. 근데 횡보장일 것 같을 때는 역시 B. 네. 횡보장일 땐 이야기했죠? 진짜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마트하게 잘 하시겠지만 계속 그냥 오래 보유해야지 하고 내 돈을 잔뜩 넣어놓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ETF 얘기는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곳에서 음의 복리 효과를 마이너스 10% 갔다 플러스 10% 가면 손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조정하려고. 왜냐면 그렇게 결산을 하면 모든 투자가 마이너스예요. 본전이 됐을 때 거기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얘기 드렸다는 거. 네. 그리고 장기 투자자한테는 절대,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적합한 투자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사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ETF 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구미가 당기는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함께 해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